선호기업이냐 비선호기업이냐에 따라서 채용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채용 절차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선호기업이라서 지원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원자가 많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합니다. 물론 평가하는 과정이 힘들 수는 있어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지원자가 많았다면 채용 절차가 굉장히 많았을 것이나 지금은 중소기업들은 지원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채용 절차도 간소하게 바뀐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채용과 확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채용 담당자, 특히 인사 담당자가 이제 채용 절차를 거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불합격자 문자, 메일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뛰어난 자질과 능력을 갖춘 리얼버프님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뛰어난 역량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선발 인원으로 인해 리얼버프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좋은 인연으로 다시 뵐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리얼버프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업. 이런 형태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구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뛰어난 자질과 능력을 갖춘 리얼버프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뛰어난 자질과 능력을 갖췄으면 채용하면 되는데 왜 채용을 안 하냐고요. 그런데 그 두 번째에 나오는 말에는 어떤 말들이 있냐면 귀하의 뛰어난 역량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선발 인원으로 인해, 그러니까 역량은 뛰어났지만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안 되니까 당신이 이제 아쉽게 떨어지게 된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선호하는 기업들의 불합격 문구들을 보면 대부분 이러한 형태일 겁니다.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근데 중소기업들은 불합격 안내를 상세하게 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정채용법이 발의가 됐고 불합격 사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할 수 있도록 이제 법적인 그런 조치들이 조금씩 강화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제 확률이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채용 업무만 백장 처음 들어오고 나서 계속 진행을 했는데 채용은 첫 번째로 이제 우연적이라는 부분입니다. 왜 우연적이냐면요. 기업 입장에서 인사 담당자가 채용 사이트 같은데 이제 채용 공고를 올리게 되죠. 근데 인사 담당자들은 이제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이번에는 몇 명이나 지원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인사 담당자도 몇 명 지원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플랫폼 구조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기가 어떠한 플랫폼에 채용 공고를 올립니다. 근데 그 채용 공고를 보는 지원자가 많으면 지원자가 좀 올라갈 수 있고 작으면 지원자가 줄어드는 형태죠. 채용 공고가 무수하게 많은데 지원자가 모든 채용 공고를 비교 분석하면서 지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도 정확히 몇 명이나 지원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100명 지원했으니까 이번에도 100명 지원하겠지? 아무도 몰라요. 30명이 될 수도 있고 15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기업은 굉장히 우연적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구직자도 똑같이 우연적으로 느낍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실제 면접할 때 우리 면접관님들이 우리 회사에 지원한 동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지원자가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아, 네, 우연치 않게 기사의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죠? 사실인데 면접에서 그런 말을 하면 굉장히 슬픈 일이 벌어집니다. 적어도 이제 면접까지 온다고 한다면은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회사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준비도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인데 우연치 않게 기사의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고 앞으로 취업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우연치 않게 기사의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채용 공고가 게재되는 기간들이 짧게는 일주일, 많게는 한 달까지 가는데 평균적으로 한 2주 정도 채용 공고를 합니다. 근데 그 2주 동안 내 평생의 직장이 될지도 모르는 그 회사의 채용 공고가 떴는데 그때 당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이제 좀 힘겨운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그래서 피곤해서 그때는 취업 준비를 할 여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채용 공고는 날아간 거예요. 굉장히 우연적이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그 채용 공고를 봤을까요? 작정하고 보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작정하고 그 어떤 몇 개의 기업만 선정해서 취업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다 떨어지게 되면 그 대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직무 개념으로 접근해서 많은 곳에 지원하는 게 정상적인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또 채용에서 또 하나 더 고민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현실적인 건데요. 채용은 복불복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용이 왜 복불복이야? 좀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기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지난번에 있는 지원자들이 다 좋아가지고 누굴 채용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지원자들은 왜 이렇지?
아무도 뽑고 싶은 사람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똑같은 직무로 지난번에도 채용을 했고 이번에도 채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면접 본 5명 모두 다 괜찮아서 어떤 사람을 뽑을지 고민을 했는데 이번에는 5명 다 마음이 안 든다라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선 이게 복불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연적이니까 누가 지원을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연치 않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만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번에는 조금 우연치 않게 자기들이 요구하는 능력치에 다 미달하는 사람들만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직자 입장에서는 무엇이 복불복일까요? 이게 여러분들께서 면접 준비를 하게 되면은 면접 스터디, 발표 스터디, 모욕 스터디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에도 많이 있고 취업 컨설턴트 분들 도움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실제로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 인사팀의 경력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부분 다 말이 맞긴 하겠지만 채용을 직접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지원자가 준비해야 될 게 더 많아지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이게 어쨌든 면접 볼 때 복불복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제가 정말 많은 준비를 했어요. 뭐 기업 분석을 하고 면접 질문에 대해서 이제 사전 질문 리스트를 만들고 답변하는 것도 다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면접에 딱 갔는데 저는 진짜 이 정도 이상 더 준비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세상 어떻게 이런 사람이 신입 지원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정도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리고 말도 잘하는 사람 옆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필이면 그 채용이 한 명만 채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준비했어도 떨어지는 겁니다. 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면접 일정을 받고 면접 준비를 이제 하러 갔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준비를 못했어요. 준비를 못해가지고 이제 그날 면접을 어떻게 볼지 걱정은 되고 회사는 마침 정말 좋은 회사라 가지고 면접만 합격한다면 정말 꼭 다니고 싶은 회사입니다. 근데 그런 걱정과 두려움으로 면접에 임했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어버버 하면서 말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러면 여러분은 합격되는 겁니다. 이게 복불복이에요. 지금 채용이 우연적이라고 설명을 했고 복불복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꼭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인사 담당자도 여러분들도 다 알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이 플랫폼에 대한 영역들은 채용 시장에 대한 영역은 정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합격 메시지를 받게 되면 내상 입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떨어졌던 케이스가 생각보다 덜 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현재 노동시장의 환경이라든지 우연적이고 복불복적인 그런 환경, 그런 여건, 그렇게 발생한 그런 현상들 때문에 여러분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처를 입지 마시고 정말 취업 준비할 때는 진짜 50군데 이상, 한 70군데, 100군데 다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냥 불합격 메시지 받으면 이번에 운이 안 좋았네, 복불복적으로 내가 떨어지게 되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준비를 많이 못했었거든요. 그때 정말 많이 떨어졌는데 내가 취업 준비할 때처럼 취업 준비를 많이 못해서 떨어졌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고 취업 준비도 잘 해왔는데 떨어진다고 한다면 노동시장이라는 그 환경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굉장히 많은 곳에 지원을 해서 확률 싸움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취준생이 꼭 알아야 할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만 이야기 드린 거예요. 노동시장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앞으로 이것 관련해서 더 드릴 수 있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면 실제로 채용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채용을 설계를 하는지, 무엇을 평가를 하는지 그런 세세한 원리와 팁들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고 이제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편으로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대방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영상 보시고 자기가 취업 준비하면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어가지고 해소가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있다면 댓글에다가 답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다음 영상 찍을 때 질문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영상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얼버프입니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이제 취업 준비생들은 취업 준비를 할 때 막 이력서 지금까지 이제 쌓아왔던 본인들의 그 이력사항들과 뭐 자격증 이런 경험들을 이제 작성을 하고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정확히 어떤 항목에서 무엇을 평가하는지는 취업 준비생들께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기업의 채용 설계와 평가의 원리라는 부분입니다.